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좋죠? 정말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안 돼 보이시네요. 김서방, 난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다니. 저는 10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40대 중반의 남자랍니다. 옛날 분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이른 나이에 결혼하신 분이 많았고,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많으셨죠. 제 장모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시고, 제 아내를 낳으셨고, 뒤이어 딸 하나를 더 낳으셔서 장인어른과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10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제가 장모님과의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 10살 정도 차이가 났죠. 장인어른은 건강하셨지만 심장마비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장인어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딸 둘을 시집 보내고 장인어른과 함께 사셨던 장모님은 졸지에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아주 크셨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장모님은 다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셨고, 장례가 끝나자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실감나신 건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제가 위로해드리니 장모님은 제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더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 뒤 조금 정신을 차린 장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난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다니.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걱정 말라며 앞으로 장인어른 대신 제가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김서방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내놓으시라고 하니 장모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남편이 죽었지만 아직 믿기지 않는다면서 좀 더 여기서 살다가 우리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고맙다며 남들이 대리사위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며 큰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기력이 안 좋아서 보약을 지어왔는데 맞벌이하는 아내가 오늘 야근 때문에 바빠서 직접 전해주기 힘드니 저보고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장모님 댁으로 보약을 들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이 나오셨고, 저는 보약 전해드리러 왔다고 하니 장모님이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며 보약만 전해드리고 가봐야겠다고 하니 장모님이 저를 보고 장인어른이 안 계신다고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거냐 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당황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늦고 장모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 일찍 가려던 거라고 말했지만 장모님은 혼자 있으니 너무 적적하다. 들어오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니 장모님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맥주 한잔 할까 했는데 잘 됐다. 김서방도 같이 마시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지만 장모님은 대리를 부르면 된다며 본인이 대리비도 내줄 테니 걱정 말라며 맥주를 같이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은 아직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다시 장모님을 위로하며 안아드렸더니 장모님은 더욱 격하게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밤 11시가 다가오자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아 장모님에게 이만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왜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내도 이제 시간이 늦었고, 저도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딸에게 말해뒀다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틈도 없이 졸지에 장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자본다며 남편 없이 혼자 자는 게 너무 적적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성격이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던 분이셔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엔 아직 큰 어른이시긴 했지만 그런 장모님이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를 다독여 주실 때도 아이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이 피부로 느껴지니 나 혼자 장모님 댁에 오는 건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면 그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자리에 누웠는데 장모님이 주무시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장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셔서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속이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가 되니 모든 게 쓸쓸하고 다 무너진 기분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 다른 건 필요 없고 살아생전 남편이 해줬던 것처럼 발 좀 주물러 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장모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하시다가 이내 이상한 표정과 말을 하셔서 저를 당황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은 왜 그만하냐며 발 좀 더 주물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발을 주물러 드렸더니 장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은 이제 됐다. 어서 한숨 자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모님과 따로 방에서 잤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장모님이 장모님으로 보이지 않고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찾아왔고 장모님이 북엇국을 끓여놓고 식탁에 앉았는데 글쎄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북엇국 맛 어때요? 여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장모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물으니 버릇이 돼서 그런다. 남편과 꼭 닮은 당신을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장인어른과 닮은 구석이 없는데 아무튼 북엇국을 먹고 장모님에게 인사드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장모님이 가는 저의 두 손을 만지며 손이 이렇게 거칠어서 어떡하냐. 요새 힘든 거 다 안다. 가끔 이렇게 여기 와서 밥도 먹고 편하게 자고 가라. 며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장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지 장모님 댁을 앞으로 혼자 찾아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오더라도 아내와 함께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이번에도 장모님에게 드릴 전병을 좀 샀다며 저보고 또 갖다 주라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대체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하시길래 저는 전병을 들어 올리며 이거 전해주러 왔다고 하니 알겠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저를 빨리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장모님 댁에 있는 문 뒤편으로 장모님 나이대의 남자가 샤워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란 장모님도 그렇고 누군가 장모님 댁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것도 그렇고 장모님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갑도 안 되신 장모님이 저에게는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남자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장모님 성격상 제가 돌봐드리는 건 한계가 있었고, 저렇게 연애를 하시면 외로움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이 말을 아내에게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말을 안 했습니다. 모쪼록 장모님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멀리서 본 거지만 얼핏 보기에도 장모님께 있던 분의 인상이 좋아 보였고 장모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장모님이 저러실 줄 몰랐지만 그래도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죠.